어제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게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나는 강력하게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2월 FOMC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관세를 저렇게 많이 올린다니까. 그런데 뚜껑을 까보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강하게 만들고 그때 관세를 때려도 때리겠다라는 스탠스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연준 의원들도 막연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공포심,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월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얼마나 지금 트럼프 바뀌었다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구입니다. 네. 이번 주에 대표님 속보율을 대체 몇 개를 찍으신 건가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기도 하고 또 많이 봐주시니까 뭐 좋긴 한데 또 너무 피곤하긴 하네요. 근데 이번 주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취임식이 있었죠? 네, 취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 짚을 수 있나? 다 짚으면 이제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게 이제 얼마나 4년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가 딱 드러나는 게 시작하자마자 폭풍처럼 밀어붙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쭉 밀어붙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막 되게 높이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명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세요? 왜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기사화가 될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행동할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말하는 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말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돈 들고 싸들고 가서 이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떻게 안 듣냐는 거. 사우디도 갑자기 돈 들고 간대잖아. 근데 이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취임식이 있자마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취임식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는데, 에너지하고 국경과 관련된 거는 비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상.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직 국경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뭐 할 거 없잖아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비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도 전력기기와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당연히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왜 이거를 에너지를 왜 하려고 하지? AI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또 연이어 발표됐죠.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큰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은 저 위에서부터 무폭포수처럼 이게 막 돈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뭐 AI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 내면은 그 돈을 밑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어제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그 모습도 장관이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면서 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가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트럼프가 한 얘기가 나토 그 GDP 5%는 국방비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오늘 그 방산업체들이 또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트럼프 2기의 트럼프는요, 과거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2기 때는 상당히 예측 가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여줬던 트럼프가 행동들이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트럼프가 했던 가장 주요한 발언들을 정리해보자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로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그리고 다보스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크립토에 대한 발언을 왜 안 하지? 맞아요.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취임식 때 말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말을 안 하네. 언제 말하나 그랬는데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아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막 춤을 췄는데 크립토 얘기는 안 해가지고 실망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제죠 시니시아 루미스라는 분이 크립토의 수장을 맡으면서 이분이 이제 전략적 자산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안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시간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미국의 상황은 봐서 하겠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할지 말지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담당자가 알아서 해. 근데 그 담당자가 전략 자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만든 사람을 담당자로 임명해버린 거죠. 그럼 너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크립토 시장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그냥으로 오늘 적어놨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크립토 수도가 건국되고 있다. 원래 이제 모든 것은 처음에 시작될 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국될 때,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야 이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 세상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왜 안 올라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다려 보세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25bp였는데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죠. 원래는 BOJ가 금리 인상하면 저도 이제 시장에 조금 그래도 충격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금융시장은 똑똑합니다. 한 번 당한 건 또 안 당해요. 한 번 당했잖아, 지난번에 8월 달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혼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금융시장도 똑같죠. 운용하는 사람들이 야, 너 8월 달에 당했으니까 대비 잘 해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금리 인상해도 문제 없이 해놔.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BOJ에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는 시장에서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달러 강세 압력이 여전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이 되면서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5%, 0.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강했던 섹터는 방산이랑 전력기기,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반전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조반전인데 조선은 좀 빠졌네요. 네. 그래서 왜 이번 주엔 이 섹터들이 강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스타게이트 이야기 나온 이후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수혜를 봤잖아요.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저희는 하이닉스는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두말할 거 없이 이 우리나라 올해의 시장에 주도주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거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이거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 대비로 워낙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의 관심은 조선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엔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엔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리서치하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유럽 니네들 너무 나약하게 굴지 말고 GDP의 5%씩은 국방비에 써, 이런 얘기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하면 어떡하지? 방산주의 센티먼트가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EU에서 이렇게 돈을 쓴다고 하면 또 좋겠죠. EU에 지금 납품을 많이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표님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업의 실적 발표는 뭐였나요?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실적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좀 좋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조마조마했었는데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넷플릭스의 전략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던 연수류의 해외 주식 영상에서 정말 잘 소개가
화제가 되었고 저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넷플릭스의 전략이 과거에는 구독 중심에서 광고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광고 쪽에서 나오는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도 안 돼요. 그래서 아직 크진 않지만 이게 놀라운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 증가는 또 웬 말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부터는 구독자 증가를 발표를 안 한대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끝났어 게임, 무슨 구독자 증가야, 어차피 우리가 다 해먹었어,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격을 막 올리더라고요. 이 가격을 막 이 상황에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이후로 차익실은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은 뭐 300조, 150조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차이 나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라고 해서 전력기기의 대장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이상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쇼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CEO가 바뀌어서 좀 이상한데 좀 이연이 됐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업황이 만약에 HD 현대일렉 혼자서만 안 좋고 그러면 이상할 텐데 전체적인 업황이 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문제 없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주가도 지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 발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닝요, 나이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 중요한 일정은 크게 FOMC랑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 FO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9%예요. 거의 동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제 관건이죠. 어제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자, 진짜 신기한 게 나 오펙한테 유가 낮추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나는 강력하게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지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라는 것이 걱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FOMC 회의에서도 내용을 보면 많은 연준 의원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를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관세를 저렇게 많이 올린다니까. 그런데 뚜껑을 까보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더 튼튼하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요. 국경을 막고 에너지를 이렇게 확보하고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을 완전히 강하게 만들고 그때 관세를 때려도 때리겠다라는 스탠스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연준 의원들도 막연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공포심,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굴스비 총재라든지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물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파월도 12월 FOMC만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얼마나 지금 트럼프 바뀌었다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파월은 원래 그래왔어요. 늘 일관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늘 일관적이었어요. 그래서 파월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FOMC 회의도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근데 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실적은 물론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2025년에 이들의 계획이잖아요. 가이던스인데 아마 투자도 많이 하고 미국을 위해서, 미국 AI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뭐 나쁘게 해석할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FOMC 관련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번에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트럼프는 이걸 인하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 FOMC에서는 동결인데 다음 FOMC에서부터는 내릴 가능성이 좀 있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빅베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오기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이 아니고
뭐 한 6월 달에만 해도 그래? 이렇게 빨리 해줘?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생겨날수록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빨라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7%를 넘어섰다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금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 섹터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5년에 진짜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2025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